안녕하세요. 빛이 나는 솔로 1인 셀러들의 솔직 후기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마존 셀러 아셀입니다. 네, 저 또한 1인 셀러이자 아마존 판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는 유튜버로서 오늘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계신 두 분의 빛나는 1인 셀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가운데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브랜드 르봉봉 박스의 대표 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규셀러 보타닉 클레어 대표 이보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보라 대표님, 조정민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타닉 클레어와 리본 봄박스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네, 저희 르봉봉 박스는 스페셜한 날에 스페셜한 사람들을 위한 기프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프트 브랜드입니다. 네, 저희 보타닉 클레어는 보헤미안 감성을 추구하는 홈데코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기념일을 위한 기프트 제품부터 인테리어 소품까지 취급하시는 상품의 특별한 만큼이나 아마존 진출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들이 기대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아마존 판매를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분께서는 아마존에 진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어떤 마켓플레이스에 진출해 계실까요? 네, 저는 작년 2022년 2월에 첫 제품을 런칭하였고요. 현재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 판매 중이고 일본 마켓도 준비 중입니다. 네, 저는 5월 16일 날 첫 리스팅을 개시를 했고요. 기간으로 따지자면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두 분 모두 기존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혹은 국내 온라인 판매 경험 등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아마존을 시작하기 전에는 온라인 셀링이나 셀링의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온라인 경험은 국내에서는 있었지만 이게 국내에서 해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이번 아마존이 처음입니다. 두 분 다 해외 판매 경험이 없으시군요. 해외 판매 경험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마존 진출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 셀링을 하기 전에 한 10년 가까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 학원, 영어 뮤지컬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학원 운영에 큰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익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던 도중 아마존이 저에게 가장 맞는 플랫폼일 것 같아서 이렇게 온라인 셀링을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내 사업하면서 약간 문제점이었던 배송, CS, 검수 같은 문제를 아마존 풀필먼트 시스템이 확실하게 해결해 줄 거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마존에 입점하게 되었어요. 네, 사실 해외 판매를 위한 경로와 플랫폼들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마존을 선택하셨던 핵심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아마존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여서 아마존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왔었고 아마존 셀링에 대한 관심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같은 플랫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아마존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마존이 가진 엄청난 트래픽 때문인데요. 아마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브랜드에 대한 노출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객 친화적인 운영 방식으로 고객들이 계속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장 확대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브랜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아마존의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와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존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1인 셀러로서 아마존의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 또 FBA 서비스의 장점과 인프라 등이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세션을 시청하고 계신 신규 셀러분들, 특히 소규모 셀러분들께서도 아마존 진출을 할 때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도록 계정 가입부터 첫 판매까지의 두 분의 노하우와 경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너무 자연스럽게 셀러 센트럴에 로그인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계정 가입은 한 번에 성공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르봉봉박스 계정 가입하기 수년 전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셀러 계정을 한번 가입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마존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 한 번에 내기가 조금 번거롭다 보니까 중간에 중단을 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기억을 완전 잊어버리고 르봉봉박스 계정을 등록을 하려고 할 때 계정이 중복이 되어버려서 제 계정이 서스펜드 됐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조금 힘들더라도 가입을 중단하지 말고 저처럼 중단하지 마시고 한 번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국어 지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초반에 인증을 위해서 비디오 콜을 한다고 해서 설마 미국인이 전화를 오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막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한국 매니저분께서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계정 가입이 어렵다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가입 시 한국어 지원 범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계정 가입을 위해 구비해야 되는 서류 목록들도 아마존 글로벌 셀링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보타니클레어 그리고 리본 붐박스라는 이름으로 취급하시는 상품의 특색을 잘 살린 브랜드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상품 소싱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네, 저희 르봉봉박스는 브랜드 컨셉이 아마존에 없는 제품을 발굴해서 약간 프리미엄 라인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것이 저희 브랜드 컨셉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의 아마존에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품들을 한국에서 소싱을 해서 제작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한국에도 존재하지 않는 제품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업로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인테리어와 소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 관심사를 어떻게 잘 발견을 해야 되는지 키워드를 발견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아마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한 데이터로서 저희가 충분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요. 상품 기획 탐색기를 통해서 이제 주로 아이디어를 얻는 편인데 틈새 시장을 찾아가면서 저희 브랜드가 경쟁 업체랑 어디서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던 편이고요. 그리고 고객 리뷰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업체들이 받았던 리뷰를 통해 이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저희 상품에 조금 개선해서 녹이기도 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디벨롭을 해서 이제 제품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네, 포인트는 판매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선택지가 많이 없는 상품들을 찾는 것이군요. 아마존 상품기의 탐색기도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여느 유료 도구보다 유용해서 시장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셀러데이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이드북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소비자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 수 있는 나만의 리스팅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저희 브랜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에 없는 제품들을 발굴해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없는 제품이다 보니 그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을 좀 많이 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 그에 맞게 A+ 컨텐츠나 리스팅 그리고 영상까지도 모두 프리미엄으로 제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마존 포스팅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꾸준히 업로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포스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이제 무료로 노출시킬 수 있는 포스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유저들이 많은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SNS에도 저희 상품을 좀 더 많이 노출하기 위해서 1일 1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절감이 중요한 컨텐츠, 인테리어 소품이다 보니까 계절감이 느껴지는 리스팅을 이제 잘 꾸려 놓으면 사람들이 이 브랜드는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브랜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계절에 한 번씩 사계절마다 리스팅을 조금씩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판매 마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도 하죠. 물류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물류비 절약 또는 물류 배송 횟수를 줄이기 위한 두 분만의 재고 관리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물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중국 파트너사와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품 제작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제품을 파트너사 창고에 좀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좀 배송을 받는 편이고요. Q4 시즌처럼 대량 물류가 대량 재고 관리가 필요할 때는 미국의 3PL 업체를 이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물류를 보낼 때마다 항상 업체와 견적을 문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건에 맞는 업체, 좀 최적의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비용도 효과적일 뿐더러 빠르고 효과적인 배송이 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게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물량을 얼마나 보내야 될지가 다들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500개를 이렇게 초도 물량으로 보냈는데 품절을 빨리 겪어가지고 이제 리스팅이 좀 닫힌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최소 이제 보유해야 하는 물량들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좀 품절 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이제 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회복되고 잘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재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품절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효율적인 물류 운영과 재고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고 보충을 두 분께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아마존 판매를 위해 특히 신경 쓰시는 지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광고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아마존 셀링을 위해서는 광고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굉장히 자주 들어가는 편이고 많은 셀러분들이 다들 매번 체크를 하시겠지만 효율이 좋지 않은 키워드는 비딩을 낮추고 효율이 좋은 키워드는 비딩을 높이고 롱테일 키워드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좀 자주 보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광고 효율, 저희가 광고비를 대비해 얼마나 많은 물량을 판매를 했는지, 그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량을 많이 보는데 검색량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동향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키워드에 어떤 키워드가 부상하고 있으니 이쪽에서 좀 더 많은 그 광고를 좀 진행을 해본다거나 이런저런 가설을 세워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클릭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릭률은 저희 썸네일이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느냐에 대한 지표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클릭률이 CTR이 조금 낮다 싶으면 썸네일을 좀 바꿔서 좀 다른 업체와 좀 차별화하게 이제 구상을 해서 다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와우, 두 분 모두 준 아마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아마존 판매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아마존 판매와 관련된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는 초반에 아마존 공부를 할 때 아마존 강의라든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 관련 영상이나 글을 최대한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은 편이고요. 네, 저는 아마존에서 주기적으로 웨비나를 많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웨비나도 꾸준히 다 듣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커뮤니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이커머스 이제 비즈니스는 정말 급변하게 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의 빠른 습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어쨌든 셀러들이 함께 모여있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아마존 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시면서 한 발자국씩 성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 많은 분들이 대표님들의 첫 판매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판매 여정들을 거쳐서 첫 판매를 만들 때까지 상품을 리스팅하고 얼마 만에 첫 판매가 일어나셨나요? 네, 저희 브랜드 제품들은 아무래도 프리미엄 라인으로 좀 저희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작 기간이 굉장히 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샘플도 굉장히 많이 받아보는 편이고 또 중국 제조업체에 저희가 또 어레인지한 것들을 다시 보내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달라. 저희는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샘플을 주거니 받거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 6개월 정도는 기본으로 걸리는 것 같고 그것보다 더 길어질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 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가 작년 발렌타인 시즌 직전에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판매가 되자마자 그날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
그렇게 판매가 됐던 것 같아요. 대표님들도 이제 시즌을 조금 고려해서 첫 판매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는 작년 11월 말부터 샘플을 이제 계속 신청해서 이제 조건에 맞는 업체를 골랐고요. 저희는 이제 11월 말에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춘절이라는 그 휴식 기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런 기간을 잘 고려하셔서 샘플 진행하시든 이제 소싱을 진행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저도 거의 6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5월 16일 날 첫 리스팅을 게시하고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8일 날 첫 구매자가 생겼는데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때 기쁨이 아직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때 첫 구매자 성함도 생각나거든요. 그 브래들리 씨라고. 네, 잘 지내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현재 아마존 진출을 통한 비즈니스 성장은 어떠신가요? 만족스러우실까요? 네, 저희 제품은 아마존에 없는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히도. 그래서 현재는 10년간 운영했던 티칭과 학원을 모두 접고 두 아이 육아와 온라인 셀링, 아마존 셀링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께서 추후에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 게,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가형 중국 셀러분들이 굉장히 카피를 많이 하셨어요. 카피를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아예 저의 가격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확 가격을 낮춘 저가형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해서, 판매가 예전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쉽게 중국 셀러들이 카피하지 못하는 제품 또는 디자인 특허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원활하고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중국 저가 셀러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마존을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브랜드와 제가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아마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시간적인 자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저는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돼서 그 인사이트들을 제 사업에 조금 더 녹일 수 있게 되는 선순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도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1년 뒤가 더 성장하고 발전한 셀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제 아마존 셀링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두 분의 아마존 판매 일화와 노하우를 듣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판매를 이제 막 시작해보려고 하는 셀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아마존 셀링을 하기 전에는 해외 판매는커녕 온라인 셀링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던 평범한 주부이자 선생님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코로나라는 사태로 우연히 시작하게 된 아마존 셀링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 저에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인드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처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조금 두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런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은 지금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토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네, 차근차근 준비하시다 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더 성장하셔서 정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겠고, 저는 아무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성공의 반 이상은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반은 저는 실행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막 망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과 고민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반에 시작했었을 때 좀 무서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지고 가는 사업이다 보니. 하지만 저는 이거를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민만 해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하다 보면서 고객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가면서 피드백을 계속 녹여가면서 내 브랜드를 고객
입맛에 조금 맞춰서 이게 좀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도전을 하시고 조금씩 디벨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모든 셀러분들, 저희 한국 셀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네, 두 대표님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빛이 나는 솔로 1인 셀러들의 솔직 후기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